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풀풀 시간입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다양한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새로운 한 주 여론의 흐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대선이 50여일 정도 남으면서 여론조사 결과들도 널뛰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저희는 지난주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조사된 리얼미터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율 보겠죠. 자, 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지금 지난주에 비해서 6.5%포인트 급상승을 했고 이재명 후보가 소폭 하락을 하면서 뒤바뀌었습니다. 결과가. 그리고 다음 결과도 보여주시면요. 서던포스트의 결과고요.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을 조사한 결과고 역시나 윤석열 후보의 상승세가 눈에 띄지만 이재명 후보보다는 조금 아직은 낮은 상황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번 주 여론의 흐름을 좀 짚어주시죠. 지난주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저희 조사에서 그 리얼미터 오마이 조사에 저점을 찍었어요. 지금은 34.1이었지만 예. 시계바늘을 좀 더 2, 3주 뒤로 돌리자면 12월 둘째 주에는 45까지 찍었죠. 45에서 34. 그게 조정 없는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예. 지지난주에 이제 갈등이 이제 봉합되었죠. 이제 봉합되면서 그렇다면 봉합이 되면서 얼마만큼 해소가 되었느냐. 이게 이른바 그 회복 탄력성, 예. 복원력이라는 개념인데 지금 V자 반등을 보이면서 불과 지난주에는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던 것이 이제는 오차범위 밖으로 이제 이재명을 뒤지고 오차범위 밖에서 뒤졌던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앞서는 그만큼 급속하게 요동쳤다. 그렇게 좀 말씀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지난주 처음으로 이제 두 자릿수 찍었는데 과연 두 자릿수가 지속 가능하냐, 지속 가능성에서 를 봤는데 지금 물론 다른 기관도 뭐 좀 부연하겠지만은 저희 조사 기준을 봤을 때 안철수 후보 두 자릿수를 좀 강보합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다. 항상 거듭거듭 말씀드리자면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는 6일 동안 진행했기 때문에 일간 단위를 이게 주간 평균을 낸 거고 예. 타기화 같은 경우는 하루 혹은 이틀 특정 시점 조사다. 그래서 항상 비교하면서 염두에 두시고 데이터를 읽으시고 제 말씀 들으시면 한결 이해가 좀 쉽게 와닿을 걸로 말씀드립니다. 예, 지난주에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이슈가 뭔가 하면 아무래도 김건희 씨의 이 녹취록 공개 논란과 그것이 어떻게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 부분이었을 텐데 두 조사 모두 일단은 녹취록 공개 전에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가 되는 그 시점에 공개가 되느냐 마느냐 이 정치권에서 굉장히 여야 공방이 거셌던 시점이라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는 크게 영향을 못 줬다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지난주 후반에 최고의 관심사는 이른바 김건희 씨 7시간 녹취 파일이었는데 예. 양조사 모두 왜냐하면 그런 같은 게 실제적으로 있다가 아니라 들어봤을 때 내용이 어떠하더라에 따라서 이제 여론의 출렁거림이 강할 텐데 예. 문제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각 진영 정당 후보에게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될 겁니다. 일단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어쨌든 어저께 MBC에서 나왔던 것이 어쨌든 오늘까지 영향이 이어지고 예. 좀 다소 무겁게 좀 악재라면 악재를 안고 출발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이고 또 예. 이번 주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이번 주에 일련에 했던 결과들이 정책 발표라든지 이런 행보들이 다음 주 이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여론조사 지표로 나타날 때고 곧 이어서 바로 설 연휴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 설 연휴에 어떻게 저떻게 뭐라고 한다라면 성적표를 가지고 해야 될 시점인데 그것이 이제 이번 주에 했던 일련의 했던 행보 그리고 또 활동 속에서 이제 결과물이 날 텐데 이제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김건희 씨 7시간 녹음 파일이 좀 상승 흐름에 조금 제동이 걸리는 방지턱을 만났다. 예. 그렇게 좀 의미 부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이번 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김건희 씨의 녹취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 여론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 부분이 이제 다음 여론조사 결과에 나오기 때문에 궁금해지는데 뭐 추가로 내용이 더 공개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이 녹취의 내용이 갖는 파장력이랄까요? 여론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라고 지금 분석하고 계신지요? 사전에 이제 저희들이 알려지기로는 또 몇몇이 흔히 말하는 SNS로 돌기로는 굉장히 예. 좀 내용이 과연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올까? 과연 진짜 방송으로 타냐 안 타냐? 예. 그 내용이라든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가 치명상
입을 수 있는 수준 아니냐라는 그런 뭐 관측 내지는 그런 전망이 우세했는데 예. 실명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뭐 주요 후보의 골절상까지는 간다. 라고 이제 그렇게 다들 전망을 했었는데 막상 어제 내용을 저도 유심히 들어보고 다시 또 들어봤지만 찰과상은 입었더라. 즉 뭐냐면 이제 그 내용이 완전히 해명 내지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니듯이 할 수는 없지만은 예. 또 일부 묘한 뒷맛을 또 남긴 것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뭐 건진 법사 그 이야기 바로 아침 시작하자마자 그런 예, 뉴스 나와. 있었죠. 아직도 그 묘한 뒷맛 혹은 여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제 방송 그 자체로 끝날 이슈는 아니고 또다시 이것이 이제 화라산처럼 어제 1라운드가 이제 끝났을 뿐이고 이제 2라운드, 3라운드가 연이어 좀 기다리고 있고 이것이 이제 아까 말한 설 민심 이번 주 전체의 어떤 하방 압력으로 어떤 얼마만큼 좀 작동할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또 궁금해지는 게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 안철수 후보가 자연스럽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번 주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많이 올랐잖아요. 안철수 후보의 현재 지지율 상황은 어떻다라고 이제 보시는지요? 저희 조사 같은 경우는 안철수, 윤석열, 안철수 두 분 모두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KSOI 조사를 보자면은 이제 부적 상관관계,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이제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의 흐름이 어떠하다, 지지율 특징이 어떠하다라는 것은 지난주 이번 주만을 볼 경우에 앞으로 한두 주 지켜보면서 그렇다라면 과연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동조화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렇게 비민주당, 반민주당의 또 정권 교체 흐름 속에서 서로가 경합 국면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소리 이제 대체제 관계로 서로 이제 경쟁적 대체제 관계로 서로 주거니 받거나 하는 관계냐는 것은 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좀 지켜봐야지 또 일단 방향성 혹은 특성을 어떠하다라고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런 전국의 중심에서 일당 후보가 이제 그만큼 주목도를 받을수록 이제 안철수 후보도 주목도가 2, 3주 전과 비교하면 상당 수준 달라졌지만 이제는 예. 말 그대로 독자적으로 이제 지지율 지평을 넓혀 나가야 될 시점인데 이제 안철수 후보에도 본격적인 어떤 검증의 시간, 본격적인 또 평가의 구간으로 들어온 시기가 아니냐 이번 주부터 예. 그렇게 좀 특징 지을 수 있겠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에서도 아직까지는 단일화와 관련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지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이제 오차 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지 않는 이상 이 단일화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마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 지지율도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먼저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시의 경우를 보면 오차 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역시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결과에 비해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라는 느낌인데요. 2주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윤안 단일화, 안윤 단일화 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본선 경쟁력이라는 상표 마크를 안철수 아니냐라고 그렇죠. 이제 했었는데 예. 이제 불과 2주 사이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지역 내 결속력을 높이면서 이제 적합 후보로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 이제 지금까지 본선 경쟁력 혹은 확장성이라는 말이 안철수의 또 독점적 브랜드, 안철수 후보가 가지는 상대적인 또 경쟁력 우위 포지션에서 쓸 수 있었던 어떤 유리한 수치였는데 지금 그 수치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었을 때 예. 안철수 후보도 굉장히 이 대목에서 좀 한 단계 때 지지율의 어떤 그 벽에 좀 부닥쳤던 그런 상황이고 결국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해야지 지지율 상승을 한다라면은 윤석열 후보의 좀 고착되어 있는 보수 국힘 이쪽 진영뿐만 아니라 안철수로 단일화된다면 중도나 무당층까지 확장성을 더 보여주고 또 자 개인 지지율이 그만큼 15에서 20까지도 노크를 한다라면은 저 수치도 같이 이제 올라갈 건데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의 이 변화가 결국 이제 단일 후보의 적합도로 이재명 후보와의 경쟁력으로 복합적으로 연속해서 나타나는데 과연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떤 상태냐, 그 추가의 상승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번 주에 얼마만큼 나타나느냐, 그것이 이제 안철수 쫓게는 안철수 후보의 어떤 단일화 협상력 내지는 전체 어떤
경쟁력을 보여주기자면 좀 더 넓혀보자면은 이제 대선 구도의 완성이라고 해서 단일화 국면을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삽바 싸움이 이제 본격화됐을 때 안철수 후보의 포지션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의 대응 전략도 같이 연동되어 있는 그런 수치다. 역시 이제 이번 주도 안철수 후보에게는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안철수 후보에게는 정말 운명의 한 주일 것이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TV 토론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대선이 지금 50여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양자 토론에 이제 합의를 하면서 TV 토론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여기서 TV 토론을 했을 때 잘할 것 같은 후보가 누구냐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가 거의 가반에 가까운 응답을 얻었습니다. 뭐 당연히 토론을 해봐야 결과를 알겠지만 기존의 이재명 후보 굉장히 말을 잘하는 그 이미지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TV 토론뿐만 아니라 개별 정책 분야들, 뭐 외교 분야든 뭐 경제 분야든 개별 분야라든지 정책에 대한 평가를 보자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 대비 항상 높아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는 그 정치적 역량이라고 해서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그런 뚜렷한 평가의 근거를 단초를 기껏 이제 지난 출마해서 6월 29일 날 이제 정치 참여 선언, 이제 7월 달에 이제 입당을 하고 경선 국면. 이제 평가의 근거라는 것이 이제 길게 봐줘도 한 3, 4개월여. 거기서 이제 일방적인 그 발표가 있었지. 제대로 된 검증 내지는 여전히 이제 뭐 연이어 정책 발표를 하고 있지만 뚜렷이 남는 평가의 단초가 없는데 대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도 직접 한번 경험해 보셨고 지사하면서 꾸준히 이제 기본 시리즈를 발표했었던 그런 정책 역량들이 꾸준히 확인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TV 토론을 지난 대선 그리고 경기지사 하면서 해보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TV 토론을 잘할 것 같다라는 거. 이것은 굳이 후보 지지라든지 그와 관계없이 뭐 윤석열 안철수 후보를 찍더라도 TV 토론은 이재명이 잘할 것 같지 않냐. 그래서 뭐 이 정도 수치가 나오는 것은 이렇게 정상적인 또 당연한 수치 아니냐.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일단 설 연휴 전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을 보게 될 텐데 앞으로의 TV 토론은 어떤 구도여야 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선거법상 참여가 가능한 모든 후보가 참여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습니다. 양자 토론 그 결과와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심상정 후보도 굉장히 강하게 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잖아요. 예. 근데 보통 우리가 TV 토론을 텔레비전 디베이트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텔레바이즈드 디베이트라고 해요. 즉 이제 TV 토론 방송사가 이렇게 주관하고 설계하는 것이야. 텔레비전을 말 그대로 양 후보의 날 것을 있는 그대로를 생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에 아주 뭐 소극적, 방어적 역할인데 유독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개별 언론사마다 다르고 초청 기간에 따라서 포맷이라든지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다른데 예. 지금 이제 그렇다면 저는 이 의견이 주는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이를테면 법으로 정해진 참여 가능한 후보, 우리가 보자면 직전선거 득표율이라든지 의석을 가진 후보라든지 그래 보면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도 포함되는 것이 나중에 단일화를 어떻게 하더라도 지금은 이 후보들이 안철수, 심상정 후보까지 포함됐을 때 이를테면 한층 더 평가의 근거가 좀 분명한 거 아니냐. 유권자들은 두 후보에 있는 가장 양강 두 후보의 직접적인 비교도 궁금하지만 안철수 후보 이야기, 심상정 후보 이야기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TV 토론 구도의 그 응답이 좀 성격을 그렇게 좀 읽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역시나 모든 후보의 어떤 정책이라는 공약을 들어보고 평가를 내리고자 하는 그 여론이 반영이 된 그렇죠. 조사 결과네요. 지금 이제 양자 간의 그 합의는 그 선택을 강요하는 이제 좁은 틀 안에서 어떤 그런 건데 저는 안철수 후보 이야기도 심상정 후보 이야기도 그들과 실시간으로 나란히 있어서 현장에서 비교가 된다라면은 오히려 두 후보에 대한 또 평가의 기준뿐만 아니라 안철수, 심상정 의 존재 이유도 다시 한번 더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공화국 정치에 부합하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덧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준비한 결과는요. 차기 대선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후보의 핵심 공약 이슈 및 실현 가능성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서 후보 관련 의혹 및 검증 과정이 그 뒤를 이었는데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땐 사실상 뭐 후보들의 공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후보들의 의혹이라든지 어떤 검증 과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지율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좀 우리 여론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이런 질문하면은 그 규범적 응답이라고 의례적 응답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공약을 우선시한다, 정책을 우선시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응답을 좀 제외하고 나머지를 잃는 것이 좀 이 수치를 잃는 독해법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면 뭐 공약은 당연히 이제 궁금도 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 이제 의례적 응답으로 제외를 하고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이제 변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후보들에게 어떤 의혹이 있고 그것이 이제 검증 과정상에서 과연 그것이 맞냐 안 맞냐 그것이 또 어떻게 그 투표 그 결과에 영향이 미치냐 안 미치냐는 건데 그 결국 두 번째 응답과 TV 토론이 거의 물려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두 개를 합치면은 그 34% 정도 되는데 그래서 1번을 제외한다라면 결국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이번에 관련 후보들과 관련된 의혹에 따른 사실관계, 그리고 진실성, 그리고 그것이 이제 TV 토론에서 어떻게 좀 확인되고 어떻게 내가 투표할 동의에 혹은 결정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가. 결국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이번 선거를 보고 있더라. 대선 변수로서 결국 도덕성, 의혹, 그 이슈 또 그것을 결정하던 선거운동 캠페인 방식으로 매개 변수로 TV 토론 이렇게 좀 이 응답을 좀 종합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돼서 이슈 풀풀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